안녕하세요. 착한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 것을 잠깐 요약하자면 호흡하고 성대, 공명 이거 세 개 순으로 의식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호흡하고 그 다음에 성대에서 어떻게 음을 조절하느냐, 그 다음에 공명을 통해서 어떻게 퀄리티 있게 소리를 만드느냐의 과정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명은 어떤 거냐면 어렵지 않아요. 공명이라는 것은 울리는 공간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방에서 아 했을 때의 울림과 그 다음에 제가 손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손을 모아서 울리는 공간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공명, 울리는 공간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법의 프로그램 그림판을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지없이 나오는 저의 이상한 그림. 자, 호흡 잘했다. 그 다음에 성대에서 조절 잘해줬다. 그러면 나머지는 공명인데 이 공명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공명 때문에 고음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명으로 인해서 고음이 훨씬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울리는 공간이 많아질수록 배음이 많이 생겨요. 배음은 이제 뱃으로 쌓이는 음을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설명하면 좀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도라는 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도 말고도 뒤에 엄청나게 많은 배음들이 쌓이게 돼요. 그것을 배음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 학생은 참 배음이 좋다, 낮은 배음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같은 도를 불러도 훨씬 더 꽉 차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배음이 많아서 그렇고 배음이 많다는 것은 공명을 잘 쓴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강, 그 다음에 비강, 기도 부분 후두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가 이제 비어 있어요. 코 구멍도 비어 있지만 요 뒤에도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할 때 이렇게 해서 막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 같죠.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눈을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검사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러다가 이 코로나를 뇌에서 검출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강도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구강은 당연히 그냥 아 하면은 그 공간이 있죠. 비어 있고, 구강에서 이 기도로 넘어갈 때 그 목구멍 이런 부분도 이제 비어 있고, 숨이 지나가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공간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약간 이미지하고 비슷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흉성이라는 게 있죠. 위에는 이제 두성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이미지에서 확장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흉강이라고 했을 때 공기가 이렇게 가서 성대를 만나서 성대에서 이제 구강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가 울릴 수는 없어. 이렇게 하고 공기를 빨면 이렇게 거꾸로 지나가서 뭐 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린 그렇게 노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차피 이 성대도 다 진동이라서 이 진동했을 때 아래파까지 울리는 것 같은데 해서 흉성이라고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두성도 마찬가지로 이 비강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콧소리가 나는데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그 위로 올라가서 머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하는 게 보통 우리가 두성이라고 일컫는 말이 됩니다. 물론 뭐 전두동 이런 공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강이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공명의 꽃 비강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강과 비음 이거는 서로 같은 것 같긴 한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비강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참 비강을 잘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 비음이 많아 이러면은 좀 앵앵대고 약간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개가 비슷하지만 아예 같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초반에 코를 잘 못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비염이나 만성 축농증이나 뭐 이런 기타 질환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코를 잘 활용을 못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냥 얘기할 때부터 콧소리가 나와요. 딱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비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비강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태어날 때 보통 이제 모델링을 하게 돼요. DNA뿐만 아니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라면 엄마나 아빠 둘 중에 더 같이 오래
활동한 사람들 아니면은 더 내가 선호하는 쪽으로 그 말투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 가서 뭐 선생님들, 친구들 이런 말투를 따라하면서 결국 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콧소리가 많이 들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모델링을 하면 우리도 비음을 많이 써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축농증이나 뭐 비염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 숨을 쉬기가 좀 불편해요. 쉴 수는 있는데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쉬는 경우가 많고, 입으로 쉬었을 때 코로도 분명히 쉴 수 있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이렇게 크게 선호하진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만 노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명이 좀 덜해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너무나 여러 가지라서 보컬 같은 경우는 케이스에 맞추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레슨 하기도 힘들고 레슨 받기도 힘들고. 왜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 이것처럼 이제 유튜브로 이제 레슨을 하는데 제 생각의 확률이 진짜 뭐 10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자세나 어떤 버릇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공통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어떤 사람이든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더 유리한 쪽으로, 더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비강과 비음 뭐 서로 비슷하지만 요 앞을 올리면, 그러니까 콧구멍 쪽에 포인트를 두면은 좀 비음 같은 느낌이 나요. 좀 코 뒤쪽으로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보낸다면 비강을 활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비문하압이라 그러죠. 그 코의 공명 아래쪽에 압력을 이용해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성시경님이 이제 그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비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앞쪽으로, 제가 비음 앞으로 노래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기다려도 나 이렇게 되고, 이 비강을 올리면 아무리 기다려도 난 이런 식으로, 이거랑 코 앞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약간 코 뒤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우리가 진성과 가성 그 어딘가에, 가성에서 진성으로 넘어왔을 때 딱 그 소리, 이 소리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럼 그 소리를 비강에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구강을 내비두고 비강으로 소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구강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구강에서는 발음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이 발음은 뭐냐면 턱의 위치, 혀의 위치, 이빨, 그 다음에 영국의 경국의, 그 다음에 후두광의 넓이, 이런 거를 다 구강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저음 같은 경우는 압력이 없으니까 그나마 좀 편한데, 고음 올라가면 압력이 생기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 구강 발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굳는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구강에서 소리가 만들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소리 울림이 구강에 있으면 발음이 바뀔 때마다 발성이 바뀌어요.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기다려도 난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제가 입을 확장해서 많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입 공간에 소리가 있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바뀔 때마다 발성이 바뀌니까 요 앞에 소리가 이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노래방 가셨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좀 애기처럼 노래하는 거, 아니면 좀 동요처럼 노래한다, 이런 것들이 보통은 다 구강에서 소리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입을 확장하면 입을 확장한 소리, 그 다음에 입을 다물면 입을 다무는 소리, 그냥 고지곳대로 다 그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소리가 울리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입에서는 발음만 하도록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음에서는. 저음은 구강을 써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고음은 구강을 사용했을 때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비강 연습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입술을 M 한 상태로 그냥 닫는 게 아니라, 거울 보면 입술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한번 올려볼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앞에 한 거는 1번 여기 구강 쪽으로 안 나가게 하고, 이 구강을 패스하고 2번 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제 딱 분리가 되는데, 두 번째 한 거는 구강도 나가려고 하고 있고 코로 나간 거예요. 입술을 닫고 있기 때문에 구강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 부분을 울릴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완벽하게 코로 넘어가는 거. 저번에 했었던 그 발성 있죠? 그 발성을 코 쪽으로만 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소리는 더 가벼워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패는 어떻게 되냐면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입으로 뭔가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구강을 패스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강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과 함께 사용하고 결국 이제 입을 열게 되면 구강 쪽으로 그냥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공명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비성 연습을 할 때는 입술을 M 한 상태에서 구강을 지나쳐서 비강 쪽으로 바로 올 수 있게 소리가 안 좋아야 돼요. 좋으면 구강 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아요. 성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진짜 쪼이는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잘못된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삑사리가 이렇게 나요. 이 부분을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성대 조절 잘하고 비성으로 보냈다, 비성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에, 아, 오, 우 순으로 연습을 한번 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포인트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비강에 올려있던 포인트를 유지한 상태로 이 발음을 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근데 안 좋은 아까 그 후두광을 사용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너무 소리가 이상하고 둔탁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 우리의 어떤 DNA, 어떤 본능적인 거에 의하면 저음이 더 듣기 좋아요. 고음은 듣기가 좀 힘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선호하는 게 저음이 많은 소리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클럽이나 아니면 공연장 같은 데 가면은 한 110데시벨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막 우리는 즐기고 춤을 추고 어떤 분들은 주무시기도 하고. 자, 근데 만약에 고음만 있는 소리다 그러면 칠판 긋는 소리 듣고 우리가 잠잘 수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소리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 헤르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칠판 긋는 소리에다가 겹겹이 저음도 중음도 다 채우잖아요. 어떤 다른 소리로. 그러면은 이 소리가 부각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조화롭게 들려요. 우리 음반 같은 거 믹스할 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좀 믹스를 하는 편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미디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비강으로 이용해서 이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에로 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게 끝판이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끝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비강 쪽으로 소리를, 그러니까 성대 조절 잘 해서 비강 쪽으로 소리를 만들 수 있으면 훨씬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을 붙이는 거죠. 이 자음이 이다. 그럼 이 발음은 내기가 좀 쉬운데 이걸 만약에 키 발음이다. 자음이 붙었죠. 그러면은 훨씬 힘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뭐 후음, 순음, 뭐 치조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리에 대한 마일리지가 생겨서 그렇고, 그 압력, 그러니까 키 발음 같은 경우는 키를 발음할 때 한번 숨을 참게 돼요. 뭐 빠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앞에 먼저 머무르고 그 다음 소리가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음으로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음이 되면은 그 노래를 모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김범수님의 보고 싶다면은 이, 으, 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자음들을 붙여보는 거예요. 근데 붙일 때 막 세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발음의 흉내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미칠 듯 사 이게 아니라 미칠 듯 사라 이런 느낌으로 아주 조심히. 내 생각은 이걸 부르고 있지만 발음을 할 때는 진짜 조금씩 붙인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미칠 듯 하면 벌써 하면서 그 압력이 못 나가는 그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고음역대에서 좀 불편해져요. 순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으로 한 솔 정도까지 올리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낮은 솔이 아니고 그냥 중간 솔, 그러니까 약간 고음 솔 있죠.
그거를 한번 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이렇게 으로 내주셔가지고 코로 완벽하게 올려놓고, 올린 상태에서 이, 에, 아, 오, 우 변형하면서 부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서 부르고, 그 곡에 모음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자음을 더 해주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비강이에요. 그래서 비강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나중에 두강까지 올리기가 수월해져요. 이 두강이나 흉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미지에 가까운데 또 성대가 비밀이 됩니다. 이 전까지 이렇게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딱 노래를 부를 때 이거 전에 불렀던 것보다 좀 편한데, 좀 힘들게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편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중랑구 착한 실용음악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